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소년 활동 목표의 어떤 그런 이제 진술의 기본 요건 및 절차인데, 그러기 전에 이제 우리가 한번 청소년 프로그램의 활동 목표를 진술할 때에는 가능한 한 관찰 가능한 이 행동 동사를 사용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반드시 지도자가 아닌 청소년의 입장에서 진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 목표의 주체는 누구냐 하면 청소년이지 청소년 지도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 활동 목표는 어떻게 되냐면 다른 목표와 조화를 유지하되 여기에는 논리적, 그다음에 위계적으로 이 진술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특별히 활동 목표의 활동 내용이나 이런 행동 과정을 중심으로 진술하는 오류를 피하고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기대되는 행동으로 진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활동 목표를 진술할 때 고려할 요소들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은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 목표 진술 방식을 이제 선정해야 되고 활동 주제를 명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활동 내용을 선정해야 되고 도착점 행동 동사를 사용해야 된다. 그리고 독자점 행동이 나타나는 이 조건을 기술해야 되고 성취 수용주 수준을 결정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제 기본 절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러한 절차가 있다는 것이지 이거를 꼭 활용해서 해야 된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이러한 내용들로 이제 학자들은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이제 제시하는 겁니다. 자, 다음에는 자, 청소년 이 프로그램의 이제 목표 유기화입니다. 그래서 항상 목표 유기화를 이렇게 적으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표 설정 시 제기되는 이제 문제에서 이제 목표 갈등입니다. 목표 갈등 첫 번째는. 그래서 자, 이 목표 갈등의 이 원인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자, 가장 대표적인 원인은 뭐냐 하면 어떠한 목표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 목적을 행하는 수단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와 수단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와 이 수단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목표보다 궁극적인 이 목적, 어떤 면에서는 목적 자체에 대한 의견이 갈라져서 생기는 경우에도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한정된 자원이나 또 어떤 개인 목표, 조직 목표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되는 경우도 이 목표에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전치입니다. 목표 전치. 자, 조직 내외의 사정이 변함에 따라서 목표의 전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조직 내외의 사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사정에 따라서 목표의 전치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현상은 운영 조직 내외에서 지배적 세력을 행사하는 집단과 그리고 상대적 세력을 행사하는 집단적 사이에 상대적 세력이 변함에 따라 프로그램 목표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여기에는 인적이나 물적 그리고 재정적 기술적 자원 이러한 어떤 그런 자원의 사정이 변하게 되면 현재의 자원 활동 사항을 재검토하고 그리고 재조정하게 되고 목표의 변화가 뒤따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돼요? 추구하는 목표의 중요성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 직원들에게 지나치게 업무의 어떤 그런 원칙이라든지 기관 정책을 따를 것을 강요한다든지 그리고 당초 지향하는 어떤 이용자 목표 대신에 규칙과 절차에 맞는 것을 실행 목표로 해서 업무를 어떤 면에서는 관료적으로 진행해 가는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추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목표의 전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조직이라든지 개인이 표현된 목표를 제쳐둔 채 암묵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단을 목표로 삼아서 업무를 진행하는 현상, 이것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문제를 목표의 어떤 전치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관이 예산의 압박을 받아서
당초의 어떤 그런 이용자 지형 프로그램 목표 대신에 조직의 유지 성장에 매달리는 경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전체에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이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데, 예산, 아까도 예산의 압박을 따라서 당초 이용자 지향의 어떤 그런 프로그램 목표 대신에 이제는 이 어떤 면에서는 조직 유지에, 그래서 우리가 조직 유지에 둘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은 이 프로그램 목표에 둘 것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둘 때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해야 될 예산이라, 꼭 프로그램이라 그러면 예산에 상관없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계속된다 그러면 조직의 어떤 면에서 보면 유지 성장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어떤 전치가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이제 학교에서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어떤 면에서 꼭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보면은 예산의 그 범주에서 어려운 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그 딜레마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꼭 해야 될 예산이라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전략을 하고 이 예산에서 이 프로그램 전략을 하고 이 예산에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이 사실 담당자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그 위에 있는 결정자가, 어떤 결정할 수 있는 결정자가 가감하게 이런 결정을 해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이런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우리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지금 현재 군에서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이런 교육 프로그램에서 그냥 당연히 해야 될 그런 어떤 교육 과정과 그런 교육 프로그램 이미 진행이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지만, 현장에 와서 실질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또 이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최초에 어떤 그런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보다는 조직의 어떤 유지 성장에 있을 것이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다를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잘 진행해 나갈 때 정말 그 어떤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어떤 그런 기관도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 기관에서 또 오는 어떤 그런 그 이제 이 프로그램을 이제 등록하는 등록자, 청소년들이죠. 이런 것들 상당히 필요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프로그램은 청소년 그런 어떤 그런 기관에서 청소년 수련원 이런 데서 이제 운영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수영이라든지 뭐 다른 어떤 그런 이런 프로그램들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다른 어떤 면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그 꼭 해야 되는,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그런 소외를 당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많은 인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따라서는 어떤 면에서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항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어떤 면에서는 상급자에게 정말 보고를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검토를 받고 이렇게 진행을 해 그럴 사업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목표 설정의 위계화입니다. 위계화. 자, 여러 가지 다른 목표들을 하나의 목표로 통합하는 방법, 하나의 목표로 통합하는 방법을 우리가 바로 이제 위계화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자, 위계화는 이런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과정, 방향과 이 과정이 뚜렷하기 위한 어떤 방법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달성하고자 하는 어떤 궁극적 목표와 그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그 수단 목표를 구별하게 할 수 있어서 목표 갈등의 소지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궁극적인 목표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의 갈등의 수를 사전에 없애주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게 위계화가 딱딱 되는 거죠. 그래서 뭐부터 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프로그램을 우리가 정하니까 이런 어떤 소지를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는 어떻게 돼요?
가능한 한 측정 가능한 여러 단계의 어떤 하위 목표들로 나누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목표에 위계화한다. 그래서 측정하는 것은 위계화라는 것은 위계화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쭉 해서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측정 가능한 이 측정 가능한 여러 단계 어떤 하위 목표를 계속 나누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위계화되는 목표는 상황에 따라서 다르나 어떤 보통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영양 목표랍니다. 영양 목표. 영양 목표는 뭐냐면 가장 높은 수준의 목표가 영양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얼마만한 효과를 줄 것인가를 구체하는 목표입니다. 프로그램을 얼마나 효과를 줄 것인가를 구체하는 목표. 그래서 이 목표는 언제까지 이런 참여 집단을 어떤 상태로 도달시키겠다는 이러한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영양 목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성취 목표입니다. 성취 목표는 자, 참여 집단을 대상으로 해서 무엇을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가. 무엇을 여기는 성취 목표는 무엇을 얼마만큼 달성할 것인가. 달성하실 것인가에 대한 어떤 구체적으로 표현한 목표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몇 가지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몇 명에게 의도된 변화를 주겠다는 것, 이것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취 목표니까 성취 목표는 여러 명 중에서 예를 들어서 50명 중에서 이런 어떤 그 몇 가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어떤 A, B, C, D 이런 프로그램 중에서 몇 명에게 여기는 A, B, C, D라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뭐 인원이 만약에 여기 30명씩 뭐 이렇게 쭉 한 대충 30명씩 있다 그러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5명에게 여기에서는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뭐 10명에게 여기에는 또 7명에게 여기는 뭐 20명에게 뭐 이렇게 몇 명에게 의도된 변화를 주겠다는 이런 어떤 성취 목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무엇을 달성할 것인가, 얼마만큼 달성하실 것인가는 달성 목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육시킬 때 교육 목표 달성이 있지 않습니까? 목표 달성.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할 때 얼마만큼의 성취 목표를 달성할 것인가. 그러면 성취 목표를 달성할 경우에는 그 달성한 목표에 한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을 뭐 종료시키고 휴식을 한다든지 뭐 어떤 그런 달성 목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은 이제 활동 목표입니다. 활동 목표. 그래서 이 활동 목표는 프로그램의 결과 대신 이 투입을 정하는 거예요. 투입을 정하는 목표다. 그래서 성취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투입할 노력의 양을 계량적으로 투입할 양을 어떻게 돼요? 이 양을 계량적으로 표현하는 거다. 계량적으로 얼마만큼 그냥 무조건 그냥 말이야 목표를 뭐 이 활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건데 얼마만큼의 양을 투입할 것인가는 계량적으로 이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표의 서술은 그 노력의 양을 어떤 척도 단위로 표시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어떤 이용자의 수라든지 프로그램의 수행 기간, 이용자 주의의 변화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활동 목표가 정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자, 다시 이용자의 수, 그다음에 프로그램의 어떤 수행 기간, 그다음에 이용자의 어떤 그런 지위의 변화.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이고요. 자, 이용자 목표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수의 프로그램 참여들로 하여금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할 것인가를 정하는 목표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되고 그냥 뭐 100명 오는 대로 뭐 등록했다고 100명, 200명 다 받을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들로 하여금 이용하는데 얼마를 여기에 참여자들로 하여 목표를 정할 것인가 이런 것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목표 구조와 함께 평가되는 이 하위 목표들이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얼마나 달성되었는가를 계량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종합해서 총괄 평가를 요구하는 것 이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의 평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떤 목적과 목표를 평가할 것이냐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자,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하고 그리고 설계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설정된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어떤 그 기준에 의해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목적과 목표가 제대로 설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프로그램이 성취하려고 하는 방향과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에 대한 진술이 얼마나 합치하는가라는 거죠. 이것은 결국 뭐예요? 프로그램 성패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는 진술된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평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자, 문제 분석과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합치성이다. 그래서 합치성의 측정은 여기에서는 뭐냐 하면 어떤 것이냐면, 자, 문제 분석과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얼마나 잘 합치하는가는 결국 뭐예요? 프로그램이 해결하라고 의도하는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잘 정의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한 척도다.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이 어떤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여기에 따른 정의가 잘 되었는지 가늠한 척도가 여기에는 이 합치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합치성에는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문제 분석과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목표의 합치가 해결하려는 문제에 대한 어떤 진술이라든지 목적과 목표의 진술 사이가 등가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성과 목표와 문제 분석의 인과관계에 있어서 자, 성과 목표와 독립 변수가 등가임을 보여준다.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등가임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적절성과 평등성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데, 자, 적절성은 뭐냐면, 자,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이제 여기에서는 적절성이 잘 이제 우리가 종종 사용되고 있는데, 이 적절성은 자, 이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는 경우에 학자들은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이 프로그램의 적절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보면 이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이 적절성 기준은 뭐냐면 효과성과 능률성, 효율성, 뭐 이런 것들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기초로 평가하는 어떤 적절성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자, 설정된 목적과 목표가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한지를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성과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이야. 그래서 실질적으로 목적과 목표가 적절한가를 평가하는데, 이 경제학자들은 뭘 기초로 합니까? 경제학자들은 비용을 기초로 해요. 아까 제가 효과성, 효율성, 능률성 이런 걸 따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적절하게 예산이 사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예산이 엉뚱한 곳에 잘못 사용되고 있지는 않은가, 그리고 해결이 기대되는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만큼 감소하는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이 적절성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 적절성이라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평등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평등성은 뭐냐면, 자,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의 평가에서 의미하는 이 적절성 기준은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 비용에 기초한 이 적절성과 의미를 달리해서 좀 더 어떻게 되냐면 포괄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청소년 프로그램에 있어서 이 적절성의 혜택이라든지 서비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인지에 더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절성은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혜택이 어떻게 돼요? 청소년의 욕구에 따라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그리고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비용이 적절하게 제공되고 있는가를 결정짓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절성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해서 이 평등성은 모든 청소년들에게 동등하게 이루어지는지에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정된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적절성으로 기준을 삼는다고 한다면,
적대적 절대성과 함께 상대적 적절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평등성은 다시 이제 또 한번 평등성은 모든 청소년의 동등에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인데, 따라서 여기에서는 자, 이 목적과 목표를 평가하는 이 기준으로 이제 평등성을 강조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목적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서비스나 혜택이 평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거죠. 이제 뭐냐면은 이 목표에 있어서는 목적과 목표의 설정에 있어서 서비스 이런 서비스 혜택이 평등하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이 서비스를. 자, 종종 사회 소외계층, 어떤 사회 소외계층이라든지 소외 청소년들에게 이 서비스나 혜택을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어떤 긍정적 차별 또는 역차별이라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평등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목적과 목표를 평가함에 있어서 사회적 진위나 그다음에 사회적 계급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차별적인 혜택이 제공됨을 나타내고 있는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평등성, 적절성과 평등성에 있어서는 어떤 면에서는 학자는 효과성, 효율성 이런 예산을 어떤 것들을 평가하고 있는데 비해서 실적으로 보면 그렇게 평가하게 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평등성은 어떤 면에서는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이다. 평등하게 지출하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이 명확성과 이 이제 측정 수단입니다. 명확성과 측정 수단. 그래서 자, 이 명확성은 뭐냐면, 자, 프로그램의 어떤 목적과 이 목표를 알기 쉽게 명확한 용어들로 잘 이제 어떤 면에서는 정의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성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목적과 목표를 알기 쉽게 이 명확한 용어로 정의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적과 목표에 관한 진술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 잘 정의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 목적과 목표들을 현실적으로 성취하기가 그래야지만 쉽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목적과 목표가 잘 정의되어 있지 않고 비현실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적과 목표의 의미는 일반적이지 않게 되고 비정상적이 되면서 그만큼 성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확성과 측정 방법은, 그래서 모든 것들은 명확해야 된다는 거죠. 명확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그래서 이 명확하게 될 때만 어떤 면에서는 이 측정이 어떤 면에서는 성취하기도 쉽고, 이거 측정 이제 여기 나겠지만 측정하기도 쉽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 성취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비정상적이 되고 그만큼 성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것은 얼마나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다. 실현 가능성. 이게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적 합성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정리가 돼 있고 있다 그러면 성취하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비상식적이고 비현실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합성, 즉 현실적인 합성에 나타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 측정 수단입니다. 측정 수단. 자, 측정 수단은 자, 이 프로그램의 이 목적을 평가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목표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프로그램의 목표 진술이 측정될 수 없다고 한다면 설정된 목표 진술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평가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자, 목표는 어떻게 돼요?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표는 측정 가능해야 함을 그 전제 조건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돼요?
목표가 측정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측정 기준으로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이 프로그램이나 여러 것들은 어떤 명확하게 할 때 이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것들이 성취하기가 쉽고 그런 면에서 성취한 것을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평가 기준을 통해서 측정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목표가 측정될 수 없는지를 이거 보면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중요한 이 평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평가하는 데서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진술이 어렵다 그러면 목표 진술이 어렵다 그러면 이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명확히 해야지만 이것을 측정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청소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보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어떤 강의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에 있어서 한계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에 이제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는 것까지 이런 틀이 이제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만 맞춰서 이제 진행하면 되고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이러한 과정, 원실이 이러한 원칙이 있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구나.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또 한 주가 더 지나면 이제 또 여러분들이 또 중간고사 또 내용들을 이제 아마 보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이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남은 시간 또 강의 잘 들어주시고요. 끝까지 여러분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